A 티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C의 티업도 A자한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후배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할 건데요. 이 친구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C의 자랑을 쫙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개팅에서.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데리고 들어온다. 자, 본인은 이 고객한테 말 안 할 수 있어요. 나 내적해. 나 다단계해. 그럼 이 사람이 마음에 확 닫아버리잖아요.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A자에게는 이런 사람이 올 거다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A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칼차로 방패옷 입고 이 갑옷 입고 이 창을 탁 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C한테도 아무 말 안 해. 왜? 오픈돼서 등 돌려버릴까봐, 문 닫아버릴까봐. 다단계야? 문 닫아버릴까봐. 그런데 A자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 이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C한테는 오픈되니까 말 안 한다고? 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올 거야 라는 이 프로필을 A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A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쓱 데리고 오는 거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이거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봐요. 그냥 개념이 없다. 하나는 개념이 없다. 또 하나는 스폰서 무시해서 그냥 니한테 말해봐야 뭐라 하겠냐?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도 여기는 알고 있어야 아무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에 대한 방법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대기업을 딱 잘라가지고 다 몸을 들듯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A가 좀 모르고 있어. 그래서 A자가 이제 수업 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훅 들어오니까 누구세요? 저분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B가 하는 말이 저 고객이에요? 고객 왔어요? 그러니까 A자가 어떻게 해? 저 후임 있어서 갑니다. 그럼 가버려. 그럼 혼자서 둘이서 앉아서 뭐 할 건데? 이 둘이 앉아서 뭐 할 건데?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상무사장님 오실 때 강자사장님이 우리 재호리들한테 상무사장님에 대해서 프로모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대단한 사람이 오신다. 무역업을 하시고 일본인이 이렇게 막 라인을 하고 계시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재호리들가 딱 이 아이패드 딱 장착하고 거기만 오셔라. 내가 오늘 결정을 시키리라.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셨죠? 그리고 강자 사장님이 사장님 모시고 오는데 사장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박지훈이 자리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쓱 데리고 왔어. 그리고 박지훈이가 동네 아저씨 데리고 왔나? 그냥 들고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한 보고 철저한 프로모션. 얼마나 대단하시다. 멋지다. 이런 보고를 얼마나 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도 준비하고 있어. 그래? 미디어 가지고 사야지 자주. 근데 말 한마디 하고 내려오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동네 어디 아줌마 하나 데려왔나 보다. 그냥 둘이 뭐 하는 사람이래? 네, 고객이 있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 이 고객이 딱 듣는 순간 기분 나빠요. 뭐야?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이 사람은 칭찬만 하면 된다. 제 프로필.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칭찬만 하면 제 프로필을 저를 소개할 때 이 B가 A자한테 종이에다가 써서 주는 거 비치를 해요. 근데 제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그 종이를 봤는데 김다연. 첫 번째. 이 사람은 칭찬만 하면 된다. 칭찬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칭찬만 하면 된다. 두 번째. 개부정.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저 완전히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부정도 아니고 뭐라고요? 저 프로필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A자한테 이 B가 얼마나 말이냐면 진짜 제가 나중에 이걸 들으면서 이 김다연 사람 운영 이거
여기 센터 여기 다 뒤집어져요. 여기 끝나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람도 A사가요 완전히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가 A사한테 저 얘기를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딱 나타나니까 이 A가요 벌떡 일어나더니 오셨습니까? 팀장님 먼저 자기 팀장이야 제가. 팀장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더니 팀장님 앉으십시오. 팀장님 뭐 드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팀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계속 일정 뭐만 하면 된다고? 팀장님 왜 이렇게 너무 섹시하신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칭찬하는데 기분이 왜 나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아니에요. 아무 아니에요. 자기 인식이 다 없어졌어. 인식이 다 없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자부 다녔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부 다녔던 보험회사 육선팀장이거든요. 제가 딱 자부 가서 똑같은 태도로 갔어요. 딱 키가 제가 1m 69예요. 근데 제가 구두가 9cm, 8cm, 9cm 신어요. 그럼 걸어다니는 키가 1m 80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의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거만하게 난 여기 싫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로 딱 앉아가지고 그걸 나가라 하세요. 이러면서 마케팅 풀어보세요. 막 이렇게 마케팅 풀어보세요. 골드가 나왔는데 마케팅 풀어보세요. 마케팅 못 풀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하시면서 마케팅을 못 푸세요? 그러면서 무슨 돈을 벌어요? 자세가 안 된대요. 저 이랬었어요. 저 정말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고 다녔을 때 제가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잡으러 갔는데 그 A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회사 육성팀장님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세요?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때 내가 왜 했냐면 이 B가 A한테 저를 해보니까 이 A사가 벌떡 일어나니 팀장님 오셨습니까?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팀장님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요. 이 립서비스가 나중에 알았지. 이거 칭찬만. 근데 이걸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깐깐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제가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똥배짱으로 이걸 안 하시냐 이거지. 이걸 안 하니까 A자들이 고객 앞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왜 어떻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객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 미리 모든 전략을 다 세우고 딱 오는 순간 눈빛을 발사하면서 싹 휘어잡아야 돼.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을 그린으로 블루로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 하나를 놓치면서 그 사람이 타 네트워크로 가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프로모션을 통해서 A사가 준비하고 그 사람을 딱 잡는 순간 그 사람 블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위대하다고 보셔야 돼요. 한 사람 뒤에는 수백 명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브릿지가 A자의 자랑을 C에게 채용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남녀를 소개팅해서 중매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메리트 있는 둘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성사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이냐는 나와 있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최대한 이 C를 프로모션하고 A자를 프로모션해서 여러분들이 브릿지 역할을 잘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A자를 여러분들이 A자 프로모션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고객은 들을 자세가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후원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와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일을 하듯이 자기 일만 해. 스폰서보다는 브릿자를 대고. 이것도 여러분 스폰서 프로모션 못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오시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스폰서님이시라고. 그리고 고객은 별 반응이 없죠. 왜? 평상시에 자랑 아니면 별 반응 없어요. 그래요? 스폰서라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스폰서에 대한 자랑을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스폰서의 자랑을 여러분 똑같이 하지 마세요. 정말 저는 답답한 게 어떻게 고객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은 가정주부고 이 사람은 커리어우먼이고 이 사람은 정말 일하는 CEO고 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일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근데 왜
이거지. 그냥 시골에 있는 아줌마 정말 진짜 요즘 화장님 한자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스폰서 자랑을 하라니까 어떻게 TF를 하냐면 그분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벌고 1억씩을 벌고 1억 5천씩을 벌고 방랑한 자랑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호스팅 한다고 몇 명을 모았는데 몇 명 모으신 분들이 가정주부들이에요. 가정주부들한테 방랑합니다가 한 달에 1억 5천을 벌고 그분이 막 전세를 날아다니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현실성 떨어져요. 그럼 눈높이식의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한 달에 50만 원 벌어도 좋잖아요. 내가 화장판을 바꿔 쓰면서 화장의 문화를 바꿔서 내가 지금은 바르지만 이제 뿌리는 화장품을 바꾸면서 내가 소비 하나 일으켰더니 내가 이런 커미션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만 생겨도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프로모션 한다고 1억 5천, 2억을 막 때리니까 전 세계를 다니고 벤츠 막 뒤에 기사 두고 딸리는 기사를 다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저 같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욕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 간절한 삶이 간절한 이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또 한 달에 2, 30만 원만 더 벌어요. 또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한 달에 2, 30만 원만 더 버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화장품 얘기만 해요. 아까 그렇게 탭 탁 열어놓고 팩이 어떻고 크림이 어떻고 아트라 크림이 어떻고 그럼 저는 듣고 있을까요? 발떡이로서 나갔을까요? 발떡에서 나갔죠. 그래서 눈높이식의 이 사업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춰라 이거죠. 그래서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에 맞게 대학생에게 가서 기억력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중학생한테는 방정식 들어가고 1학년짜리에게는 또 덧셈 뺄셈 나눗셈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을 갖추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아? 그냥 아줌마 만나도 와 이거 전 벤츠 막 이러고 누구를 만나도 이러고 전 벤츠 이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이질감이 탁 생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단계 하는 것들은 다 저래 이래요. 그리고 벤츠 하잖아요. 다단계 하는 것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속은 거지야.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여주기식에 저는 정말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막 명품 차고 명품하고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고 그리고 막 물론 차도 좋은 차 몰아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 뭐 어떤 거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방금 어디 쪽이 잘 사는 부자인데 너무너무 검소하대요. 그러면서 차도 다마스인가 뭐 타고 다닌대.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차는 목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지만 그런데 저희는 너도 나도 벤츠가 아니라 직급에 맞는 차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에메랄드가 이제 막 됐는데 벤츠 막 S클래스 뽑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차가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나라 차도 성능도 좋고 우리나라 차 탄다고 무시하지 않아요 요즘에. 우리 옆집 여기 CEO도 한국차 스포티지인가 그거 타고 다녀요.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내가 그런 차 타면서도 오히려 내 실을 기해서 내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내용도 되고 왜 꼭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내 속이 든든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속이 턱 근데 겉에만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청 배고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인드를 좀 바꿔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모션 하는 것도 너무나 겉핥기 시대 정말 허영심이 가득한 그런 프로모션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 냄새가 나게끔 우리 AI 아니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프로모션 하셔야겠어요. 저는 제가 사무사장님을 제가 얘기자를 하라고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인자하고 착한 동네 오빠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 냄새 나지 않아요 벌써. 너무 순수하고 나이는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정말 어쩔 때는 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너무 또 긍정적이고 이렇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돈을 5천만 원을 벌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애기자랑을 통해서 참 저는 또 여러분께 저는 프로모션 하라고 제가 중산마을에 살았던 그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중산마을 후원 갔다가 박시합니다 하고 내가 살았던 그 건물 초라한 건물을 이 건물이야 나 옛날에 2층 살았어 박시합니다 하면서 충격을 먹고 입을 못 단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데서 진짜 막 뒷목 잡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 지금 이렇게 정발산동에 저기 잔디밭이 깔린 저 멋있는 집으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정말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은요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 파리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자년의 해가, 이 경자가 혁명 경자예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60년 만에 또 경자년이 지금 또 왔는데, 60년 전에 1960년대에는 그때는 사회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경자년은 또 1월 1일 날에 그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런 명리학자들 또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는 이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은 상식과 원리가 뒤집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원리가 뒤집어지는 그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큰 이슈가 있을까 했는데, 이 세상에 코로나의 이슈가 이렇게, 코로나로 이런 전 인류의,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는 언테크가, 컨택이 반대말이 언컨택트인데, 거기서 나온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김남규 교수가 2019년도에 발표한 말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발표한 거예요. 언택트.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는데, 언택트에서 이제는 언이 온으로 바뀌어서 또 다른 연결의 개념을 거기서 더해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원칙과 상식이 변화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판이 바뀔까? 저는 이것이,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요, 우리가 사스나 이런 것들은 3개월, 6개월에다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강제 재택근무도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회문화, 계열문화, 유계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굴 맞대고 야단도 치고 책상도 탕탕 치고 이런 문화가 팽배한 그런 나라여서, 미국은 이런 재택 문화가 그 플러스가 되는 회사에 연봉이 좀 작더라도 그런 회사에서 채택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해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이거 굉장히 효율적이네, 능률적이네, 괜찮네. 이제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 기업도 알았지만 개인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상이 온라인으로 통한 학교 수업 또는 이런 온라인을 디지털로 향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런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가상으로 모든 것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되었던 것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시대는 변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변화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네트워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박재우 리더의 여러분 유튜브 강의를 다 보셨을 거예요. 아나운서 같은 차림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본인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유튜브를 준비하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많은 것도 책도 읽어야 되겠고 또 많은 강의도 들어야 되겠고, 이런 나를 개발시키는 내용에 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재고 하나 팔러 온 그런 판매 세일즈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글로벌로, 우리가 한국에서 일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글로벌로 소싱하고, 여러분 글로벌로 세일즈해서 이제는 이런 판을 키우고 정말 큰 사업의 비즈니스를 내가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개발시키는 내용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나도 유튜브 채널을 나도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옴니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나도 이렇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죠. 더 기본에 충실하시고, 오프라인을 만날 수 있을 때 더 충실하게 만나시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돼야 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호일의 원칙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맨 처음 배우는 게 호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나는 파트너 고객에게 스폰서 자랑도 못하고 있고, 나는 파트너에게 내 스폰서 자랑, 스폰서에게 내 파트너 자랑도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설명할 설명자를 연결하는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이 오일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생활하셔서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강의할 것이냐, 어떻게 맞춰서 내가 브리핑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폰서를 티업하는 거,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에 정말 소중한 고객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찍고만 하러 나가셔서 A자를 할 때도 눈높이식의 A자를 하셔야 된다. 그 눈높이식의 A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사업이 수월해진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들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기 마감이고 저는 오늘 골드 하나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